수학화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세 개로 파트가 분책하려는 사람은 분책하고, 그렇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집합명제하고 예,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다음 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에 크게 보면은 이제 집합명제가 있고 이제 오늘 배울 게 여기 이쪽인데 집합명제 이제 배울 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또 이제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할 텐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 일단 식으로 보면은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보면은 2학기 과정으로 돼 있고, 세 개 단원이. 그때는 보면 집합에서는 이제 오늘 배울 거 그 관련된 어떤 모임 관련된 그런 거에서 배울 거고, 함수는 예전에 함수는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함수 좀 많이 배웠고, 그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중1 때 너네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배우지 않았니? 반비례 그래프라든지 그 과학 시간에 보일 샤넬의 법칙 이런 거 했을 때 보일의 법칙 관련된 곡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배우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함수와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기본적으로 뭔지 아니? 뭐니 함수가 뭐니? 함수의 정의. 어떤 원소가 있을 때, 그렇지? x라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y 집합에 대응되는, 그렇죠? y라는 어떤 거에 대응되는데 오직 하나로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자세하게, 그렇지? 그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가 우리가 2차 함수까지는 중3 과정에서 배웠고 1학기 과정에도 2차 함수가 있었잖아, 그렇지? 2차 함수가 있고, 수상에서는 2차 부등식이라는 그런 단어도 배웠었죠, 우리가. 그걸 추가로 새로운 이제 역함수라는 것과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쪽에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 단원이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그 단원이다, 이쪽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경우에서는 어차피 경우에서 쉽죠? 어때요? 경우에서 쉽지 않아요? 중2 때 배웠잖아요. 중2 때 확률과 통계 이런 거 관련된 그쪽 단원인데,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워요.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잘하냐면은 집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있잖아. 이게 보면 이게 서랍장이 있잖아. 서랍장에 보면은 옷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그랬을 때 이제 뭐 첫 번째 칸에는 뭘 넣을까요? 뭐 긴 바지나 뭐 바지류 이런 거, 바지 이런 거 넣고, 여기는 뭐 티셔츠 같은 거 넣고, 여기는 뭐 속옷 같은 거 넣고, 그렇죠? 여기는 좀 더 많이 자주 입는, 최근에 입는 거를 넣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구분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잘하는 단원이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상보다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쪽이. 수상보다는 수하가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살짝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약간 이거는 중2 때 배웠던 거고, 함수에서는 약간 추가되는 개념만 좀 들어가는 거고, 오늘 배울 거 집합이 더 쉬운데, 집합이 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 근데 명제라는 것을 또 배우는데, 명제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명제 어렵진 않고, 이게 부등식 관련된 걸 좀 더 배우는데, 그것만 좀 잘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책을 넘기죠. 집합과 명제를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공부할 그게 뭐냐면 집합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집합에 먼저 정의가 있습니다. 집합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기준에 따라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 이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이런 거에 집합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 기준이, 그쵸? 기준이 불명확하죠. 공부 잘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하죠. 그쵸? 명확하지 않죠? 아니면은 뭐 수학이 95점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겠죠. 그런 거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것도 불명확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70 이상인 사람의 모임, 이러면은 명확하죠. 기준이. 그러면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 뭔가 기준이 명확하면은 그게 집합이 되는 겁니다. 예시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키가 170 이상인, 170cm 이상인 사람의 모임, 이상인 학생, 이렇게 되면은 집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합이에요, 일단. 알겠죠? 일단 집합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보면은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게 표현 방법이 있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이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자,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이름 그대로 뭘까요? 원소를 나열하는 거죠. 원소를, 그렇죠? 원소를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일단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자, 그 전에 하나를 제가 선생님이 생략하고 갔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는,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3의 배수, 대신 3의 배수가 10 이하의 그런 집합이 만약에 있습니다. 10 이하인 3의 배수, 10 이하인 3의 배수를 우리가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A집합이라고 했겠어요. 그럼 여기 이게 되는 애가 누구 있을까요? 3의 배수가 되는 게 3하고 또 누구 있어요? 그쵸? 3하고 6하고 9가 있죠. 그쵸? 3하고 6하고 9가 있죠? 얘네를 뭐라고 부르니까 이제 이름을 이거를 집합이라고 해. A집합이라고 불러요. 집합 이름이야. 이거를 집합이라고 그래. 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대문자로. 얘네를 뭐라고 할까? 이 세 개를. 얘네 세 개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쵸? 원소. 영어로 거기 책에 써 있습니다. 영어로. 그 element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알겠죠? 그래서 원소가 element라고 해서 약자가, 자,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가 좀 약합니다. 이게 옛날 사람이라 영어가 약해요. element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2를 잘 보면 됩니다. 2를, 약자를. 하여튼 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얘네 둘의 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 너네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둘은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죠. 친구 관계죠. 그렇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집합, 얘는 집합이야. 얘는 원소야. 얘네 셋은 원소야. 그렇죠? A하고 3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3이 있어요. 3이. 이렇게 나타내면은 3이라는 게 A집합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3이 A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도 마찬가지죠. 6도 이렇게 원소로 나타낼 수 있어요. A집합에. 원소고, 그 다음에 9도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나타내 볼까요? 다시 한번. 이건 원소일까요? 아닐까요? 원소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등식이 아니다가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죠. 이것처럼 짝대에 슬러시 하나 봅니다.
그러면 12 A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로 갖고 왔냐? 기호를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엘레먼트 영어의 2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갖고 온 겁니다. 이걸로 생긴 게 비슷하니까 엘레먼트 할 때 그걸로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쓸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요게 있고 요게 있죠? 얘는 표현이 한글로 읽을 때는 3이 A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3이 A집합에 속한다.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은 12 A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죠? 12 A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얘는 이제 요거는 속한다. 이렇게 뜻하면 됩니다. 알겠죠? 뒤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나중에 다른 게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소나열법이 뭐냐면은 원소나열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보겠는데 자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뭘까요? 원소를 나열하는 거죠? 원소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괄호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거기 현재 A집합에서는 3하고 6하고 9였으니까 369라고 쓰면 됩니다. 369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고 됐죠?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은 A집합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씁니다. 얘를 자 뭐라고 이렇게 써요. 표현법이 이렇게 돼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 X바 이렇게 있습니다. X바 X는 이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뭐를 쓰냐면은 이 집합에 대한 원소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게 원소는 얘의 형태가 이 원소가 있는데 얘는 이런 거를 성립한다. 이런 설명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설명 또는 조건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씁니다. 현재 그러면 이 집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A집합은 3의 배수라고 쓰면 되겠죠. 3의 배수 3의 배수면서 12i 12i 3의 배수다. X는 12i 인 3의 배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 3의 배수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원소가 이게 얘는 뭐냐면 이건 형태입니다. 원소의 형태예요. 여기다 원소의 형태 이 조건제법을 나타낼 때 형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원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순서쌍으로 될 수가 있어요. 1, 2,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것도 조건제식으로 나타내면은 만약에 나타낸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원소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원소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얘는 보면 뭐냐면은 그 6이야 이렇게 지금 보면은 x는 y는 x의 배수죠. 그렇죠? 2의 배수죠. 그렇죠? 2배의 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y는 2x x인데 2x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2x면서 x의 값은 x는 1, 2, 3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소가 형태가 이게 이걸 왜 썼냐면은 순서쌍이 될 수도 있다. 형태가 원소의 형태가 원소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됐죠? 아 그럼 이게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건 나올 수 없을까요? 혹시?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곱한 거. 두 개의 원소를 곱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설명이 있겠고 이쪽에 자 뭐 이거를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x 더하기 y 이런 등등등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원소의 형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기본형이고 이게 뒤에가 설명이 있는 겁니다. 설명 또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원소가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 원소의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곱하기 형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형태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일단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면은 수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벤 아저씨가 만든 표현법, 집합 표현법인데 자 이게 뭐냐면 A집합, 이게 A집합이야. 이게 원소가 누구였냐 여기서는 369였죠. 369 여기다가 3하고 6하고 9를 주는 겁니다. 이게 요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건. 자, 넘어갑니다. 옆으로 11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11페이지. 자, 이제 원소의 개수가 등장합니다. 원소의 개수. 네, 집합에 대한 이렇게 표현 방법까지 설명했고, 자, 원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 11페이지 잠깐 보면은 현재 요거를 계속 하나를 갖고 가겠습니다. 이 집합을. 지금 한번 세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이게 잠깐 아까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얘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랬나요? 이 기호를 뭐라 그랬죠? 콤마인가요? 콤마? 콤마죠, 콤마. 이 콤마가 지금 몇 개 있나요? 콤마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으면 얘는 몇 개일까요, 원소가? 3개. 얘가 3개입니다, 원소가. 3개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는 게 2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영어로 만약 표현해가지고, 자, 영어로 이제 넘버가 숫자잖아요? 개수. 이 뜻이 뭐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몇 개입니까? A집합 원소의 개수. 여기서는. 여기서 몇 개입니까? 3개인가요? 여기를 3선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되겠죠, 이거? 여기서도 원소의 개수는 3개죠, 3개. 그렇죠?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1개 더 있어요. 그럼 이걸 4로 바꾸면 됩니다. 4로 바꾸면 돼.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죠? 개수가. 알겠죠?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유한과 무한이 있습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집합이 있고, 자, 말 그대로 유한집합이 뭘까요? 유한집합은 유한이 뭘까요? 유한 한 개가 있다는 거죠. 한 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무한집합이 한 개가 없는 거죠. 무한집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든다면은 3의 배수인 수, 이거는 제한이 없죠. 3의 배수. 예를 들어서 333도 3의 배수지만 3339도 3의 배수죠. 그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죠. 그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무한이 가는 거. 뭐 무한집합 예시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3의 배수. 3의 배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점점점을 찍으면 돼요.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유한집합은 제한이 있는 거죠. 개수가 셀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셀 수 있는 것,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공집합이 있습니다. 이 공집합은 뭘까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겁니다. 원소가 없는 거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줬고 없어요.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A집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것도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공집합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에서 그러면 이제 공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공집합은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겠죠. 원님? 원준? 최원준? 자, 일단 봅시다. 최원준이지? 책을 일단 책 받아야 되지? 됐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를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혹시 일단 여기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피면 됩니다. 11페이지 피면 되고, 하나 예시를 하나 잠깐 드릴 텐데, 만약에 자, 이게 만약에 B집합이 있습니다. B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이걸로.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콤마를 기억해야 되죠. 콤마 몇 개인가요? 콤마 3개죠. 크게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3개죠. 얘는 덩어리로 있는 거죠. 덩어리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B집합의 이 상태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약한 애 분들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입니다. 이거 4개라고 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기호를 잠깐 복습해봅니다. 이게 속한다는 거죠, 원소가. 자, 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그러면 여기 있죠, 원소가. 그렇죠? 여기 원소가 있습니다. B가 있죠?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도 여기 있죠. B가 있죠. 그 다음에 2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 2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되겠죠? 자, 일단은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배운 거는 집합에 대해 집합의 정의를 배웠고, 두 번째 집합의 표현법은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한 가지 얘기 안 했네.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를 표현합니다. 집합의 이름은. 그 다음에 원소는 숫자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가 들어갈 때는 알파벳은 소문자로 된 걸 표현합니다. 만약에 뭐 A 집합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문자, 영어로 쓸 때는 소문자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됐어요. 일단 그 다음에 표현법이 크게 원소대화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다.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원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뒤에는 설명을 주는 겁니다. 설명이나 조건을 그 원소에 대해서, 이 A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와 유한, 무한, 동집합의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저기 넘겨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단한데,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12페이지. 몇 문제 안 됩니다. 이 도서 문제밖에 안 되는데. 네.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원준이도 한번 이거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이거 좀 작성을 한번 해보자. 스케줄을. 문제 있으면 좀 질문을 하면 됩니다. 5번까지 푼다. 5번까지. 자, 5번까지 풀고, 바쁜 친구들은 아마 채점 한번 해봅니다. 5번까지 채점을. 좀 읽어봐. 읽어봐. 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도록 하고.
좀 어려우면 5번은 나랑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나랑 선생님과 같이 합시다. 5번은 천리? 여기는 개수니까 A28 개수니까 5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5번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5번 문제는 현재 이제 구하는 얘가 뜻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A집합이 있을 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개수.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A집합이 있을 때 얘가 뭐가 있냐면은 2, 4, 6에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20까지 돼 있죠. 숫자가. 자, 보니까 흐름을 생각해보면 2의 배수죠, 이게. 2의 배수. 자, 20보다 작은 2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그쵸, 짝수니까요. 홀수도 10개, 짝수도 10개.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이거의 개수가 10개라고 보면 됩니다, 10개. 개념 빼고 이렇게 숫자만 쓰면 되는 겁니다, 숫자만. 자, 일단은 두 번째 2번을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표현됐네요. 이거는 원소연법, 밑에 거는 조건제시법. x바 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인 이거인 실수다. 자, 우리가 소상에서 배웠잖아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값이? 허분이네요.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i겠죠. i가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한번 까먹은 친구도 있으니까 얘가 뭐죠? 제곱해서 뭐가 된 거죠? x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인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부르죠, i. 허수 개념으로 해서 i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얘는, 이 원소는 실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없다는 뜻이 0이라는 뜻입니다. 공집합의 뜻이에요, 알겠죠? 일단 됐습니다.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3번 보면은 자, 그 정수라고 나왔네요. 지금 보면 조건지식법을 잘 보면은 얘가 뭐라고 되냐면은 x가 x는 자 절대값 x가 있고 이거보다 작은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수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고 이 절대값은 요거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수상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2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나온 이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뭐가 되는 건가요? 절대값이 2보다 큰 케이스가 있죠. 일단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세 가지 관계 수직선에서 x가 있을 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는 첫 번째 거는 거리가 2인 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2인 거죠. 두 개. 마이너스 2와 2가 되는 거죠.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2인 점들. 첫 번째 얘는 1번은 얘가 이거다. x는 마이너스 2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2번은 뭐냐? 2번을 보면은 이게 절대값이 x와 원점 사이 거리가 2보다 작은 거다. 2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이네요. 2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는 순간 이걸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이거 4번째 거는 뭐냐면은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x와 0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쪽이네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점들인 거죠. 이런 애들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인 거죠. 2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얘는 바꿔주면은 이쪽도 마찬가지 있겠죠. 이쪽도.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인 건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됩니다. 이게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순간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되면 좋습니다. 알겠죠? 보통 이게 양수 윗대가 나오겠죠. 이 숫자가 어떤 양수인 숫자가 나올 때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이게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절대값이라는 게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0이던가 양수던가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됐습니다. 이건
자, 넘어갑니다.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자, 1번 집합의 뜻을 외우겠습니다. 집합의 뜻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합인 것을 모두 그러면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1번 이게 기준이 불명확하죠.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 틀렸습니다. 1번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쵸? 일단 1번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얘는 되죠. 이건 1번 필수 예제 1번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B형 있나요? B형 손 들어봐요. B형이 많네요. 이반에 나도 B형인데. A형 O형이 제일 좋은데 혈액형이 AB형이니 A형? AB형이 천재잖아. 그쵸? 천재입니다. AB형. 하여튼 이제 B형이 지금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게 좀 기준이 불명확하죠. 170에 가깝다는 거는 160인데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4번이 그쵸? 가까운 거의 기준이 10cm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3번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확실하죠.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러면 4부터 9까지인 거죠. 4, 5, 6, 7, 8, 9 그쵸? 5번이 가능합니다. 5번 자 5번 3번과 5번이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네가 집합입니다. 됐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필수 이제 2번을 제가 보면은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보자. 30 이하의 양의 배수 자 A를 표현해볼까요? 5의 배수가 뭐가 있나요? 5 이제 10 몇 개 안 되니까 15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0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6개가 있죠. 크게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표현을 보면은 4라는 것이 원소가 되냐 A집합에 원소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맞은 표현이죠. 잘 표현했죠. 맞습니다. 일단 1번 2번 5가 원소다 A집합에 맞네요. 이것도 얘도 맞습니다. 3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지금 12가 원소냐 A집합에 얘가 틀렸네요. 12라는 것이 없잖아요. 일단 그쵸? 여기 적었을 때 없으니까 틀렸고 4번 18이 이게 있냐 A집합에 없죠. 일단 없는 건 맞다는 거죠. 맞게 표현한 거죠. 여기 없어요. 원소가 집합이. 그 다음에 5번 30의 원소가 들어가냐 32 A집합에 들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일단 넘기고 한 장 넘겨봅니다. 이제 자 이거 보면은 한번 나타내보라는데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된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된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보면 1번을 지금 보면은 1, 2, 5, 10은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면 x바 x 이게 형태입니다. 원소 형태 x 바라고 있습니다. x는 현재 1, 2, 50은 10의 약수인 거죠. 10의 약수 10의 약수라고 쓰면 됩니다. 10의 약수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2번을 보면은 3, 6, 9, 10이다. 자, 잘 보면은 3, 6, 9, 1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점점점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한인 거죠. 무한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3의 배수 x바 x는 뭐 3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렇게 쓰면 되죠. 3의 양의 배수라고 써도 되고 3의 배수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뭐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다. 자, 그건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죠. 얘는 작은 짝수는 일단 2, 4, 6, 8, 10, 12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되겠죠. 이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나머지가 지금 4인수 이런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써볼게요. x가 x는 3으로 나눌 때 자, x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제시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원소 나열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숫자를 잠깐 이걸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이 개념은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1, 2, 3, 4 자연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보면 3의 배수가 누굴까요? 3의 배수 여기서 3의 배수는 이런 애들이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 노란 거를 표시해 볼게요. 노란 애들 뭘까요? 얘네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인 거죠. 노란 애들 숫자 그렇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인 수들.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 다른 애들은 뭘까요? 다른 애들 얘네는 지금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인 수들이죠? 그렇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인 수들.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볼 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3으로 나눌 때 3으로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머지 종류가 몇 가지예요? 0, 1, 2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로 모든 자연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일단 3으로 이게 모든 자연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을 기준으로 한다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수가 있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1인수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수를 기호로 3K라고 쓰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1인수는 3K 플러스 1 그다음에 3K 플러스 2는 뭐냐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K는 이제 자연수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연수 0 이상인 정수 0 이상인 정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보면 자 이게 첫 번째 게 3의 배수인 거고 두 번째 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고 세 번째 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수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나타내보면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는 현재 1부터인 거죠.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0인 거죠. 1이라는 수를 3으로 나누면은 몫이 0이고 0이면 0이고 빼기 1이니까 나머지가 1인 거죠. 일단 나머지 1인 거죠. 그래서 1, 4, 7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됐죠 이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필수예제 4번 봅니다. 드디어 이게 저기 나왔네요. 뭐 나왔냐면은 A집합이 현재 나왔는데 그 원소의 형태가 바뀌어진 형태가 나왔습니다. 일단 B집합이 있고 C집합이 있는데 1번 B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소의 형태가 두 개를 더했어요. 근데 X하고 Y는 어디서 왔냐? X는 A집합에서 왔고 X도 Y도 A집합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온 거예요.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그렇죠?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죠. 몇 가지일까요? 서로 세 가지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X하고 Y하고 해서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가로 세로 줄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X가 0일 때 지금 이제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수용도. X가 0일 때 Y가 0, 1,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0, 1, 2 0, 1, 2가 될 수 있죠. 0, 1, 2 이렇게 될 수 있고 X가 1일 때 얘가 0, 1, 2가 된다. 그 다음에 2일 때 역시 0과 1과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X하고 Y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렇죠? 9가지예요. 그렇죠? X가 0일 때 3가지, 1일 때 3가지, 2일 때 3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더하는 게 이게 원소인 겁니다. 원소 형태가 얘가 원소예요. 원소가 뭐냐면은 B집합의 원소는 두 개 더했어요. 두 개 더했습니다. X하고 Y를 더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더해봅니다. 얘는 0이에요. 그다음 얘는 1이죠. 얘는 더하면 2죠. 얘는 1, 2, 3이죠. 그 다음에 이건 더하면은 2가 되고 3이고 3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아까 얘기 안 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게 원소를 우리가 적을 때 한 번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습니다. 똑같은 원소는 두 번 적지 않고 한 번만 적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3과 4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가 5개 있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배운 걸 복습해 본다면은 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인 거죠. 5개. 5개. 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기호로 표현하면은 그걸 이제 5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옆에 있는 문제가 곱하기예요. 곱하기니까 여기다 같이 표현해 볼게요. XY. 자, 2번이 보면은 C집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X과 X는 이 원소가 형태가 이겁니다. 보면 형태가 얘예요. 근데 X하고 Y는 전부 다 A집합에서 갖고 왔다. A집합에서 갖고 와가지고 곱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곱하면 돼요. 바로. 이거는 어차피 0과 곱한다는 거는
볼 필요 없이 다 0이죠. 얘네 셋 다 0이고, 자 1과 이거 곱하면 이제 0이고 1이고 2죠. 그 다음에 0이고 2, 4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으면 됩니다. 0, 1, 2, 4네요. 그쵸? 이거 일단 C집합은 0과 1과 2와 4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쵸? 되겠죠 일단? 그쵸? 그러니까 얘의 원소는, 원소 형태는 합한 거다. X하고 Y를 합친 거. 얘는 곱한 거다. 형태가. 그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옆으로 갑시다. 자, 15페이지 갑니다. 15페이지. 자, 필수예제 5번을 갑니다. 필수예제 5번을 보면은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골라보자. 무한집합인 거 골라보자. 자,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거죠. 일단 1번. 1번은 지금 보면은 3의 x라는 원소가 3에다가 n을 곱한 건데 n이 1, 2, 3, 4 4개로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4개밖에 없겠죠, 원소가. 그쵸? 일단 1번 아니죠. 2번. x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라는 거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일단. 그쵸? 일단 2번도 아니고. 3번은 어떨까요, 3번? 아, 3번이 되겠네요. 3번 보면은 자, x과 x는 뭐라고 되냐면 1과 2 사이인 x가 이거인 기하분수죠. 이게 기하분수 무수히 많겠죠, 이거? 자, 이게 이제 재현아, 이게 무수히 많겠니? 이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는? 많죠. 왜 많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하분수니까 서로서인 두 수를 맞춰보면 되죠. 분모 문제, 그쵸? 서로서인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2하고 3하고 서로서인 두 수를 잡으면 되니까 이게 소수를 무한히 잡으면 되죠. 이게 3과 5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뭐 5하고 7 이렇게 나열하면 무수히 많겠죠, 일단. 그쵸? 이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3번. 자, 근데 4번. 세 자리 자연수는 제한이 되죠. 세 자리 자연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답이고. 일단 5번도 잠깐 보면, 자, 이건 유리수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우리가 부등식의 다시 한번 복습이네요. x와 x는. 자, 이렇게 된 2차 부등식을 했었던 거죠. 수상에서 했었죠. 이거인 유리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작니? 0보다 작죠, 이게? 0보다 작죠, 그쵸?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합니다. 얘가 여기 0 되는 값이 x 값이 인수분해 하면 1과 2죠. 이게 인수분해 되면은 x 빼기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값이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이 1과 2죠. 1과 2. 근데 이게 보통 0보다 작으면은 사이값이잖아요. 두 값이, 그쵸? 사이값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1과 2 사이잖아, 이게. 그치? 이 자체가, 이게 부등식이. 이 부등식 풀면 이게 되잖아, 그치?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쵸? 오케이? 됐죠? 아, 어쨌든 이게 돼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무수히 많죠? x는, 그쵸? 1.2, 1.2, 1.33, 뭐 1.333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죠. 이게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라고 했으면은 그 유한집합이 아니고 무한집합이 아니겠죠. 정수라고 했으면은.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 답이 이제 두 개가 됩니다. 자, 3번과 5번이 되고 이렇게 보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잠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1번. 아, 이게 지금 보면은 1번은 이게 원소가 써있죠. 원소가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제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죠. 얘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한 개인 거죠. 한 개? 한 개인 거죠. 한 개인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한 개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원소 한 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일단 이 표현이. 예,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이라고 했으면 한 개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일단 1번. 2번은 뭐냐면은 2번 잘 보겠습니다. 2번. 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집합이랑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저가 있는 이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얘는 집합이 누굴까? 이게 집합이에요. 이게 안쪽에 있는 이 소괄호 안쪽 있잖아. 소괄호 안쪽에 여기 있죠. 얘는 A가 있었던 거지. 소괄호 안쪽에 있지? 얘가 집합인 거야.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 집합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거죠. 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소괄호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요렇게 된 기호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이 전체 자체가 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집합인 거예요. 이런 집합은 이름을 안 붙여놨죠. 이름은 뭐 B라고 잡아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B라고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NB는 몇이냐? B집합에 이게 요 기호가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생긴 있죠. 콤마로 이루어져 있죠. 그 집합이 B는
헷갈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콤마로 연결된 두 개다 이거죠, 원소가. 두 개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일단 2번은 틀렸죠, 일단. 1번, 2번 다 틀렸네요. 3번은 보면은,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소괄호가 있고, 여기가 0과 1과 2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그러면 같은 식이죠. 요 박스를 쳐봐요, 박스. 이 집합이 몇 개냐, 안쪽에. 3개가 있죠, 3개. 3개가 있습니다. 얘는 3개예요. 3개. 이 자체가 3개. 네, 빼기죠. 빼기로 여기다 있습니다. 빼기. 얘는 이제 n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중괄호 안쪽이 여기 집합인 겁니다, 이게.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렇게 된 게 몇 개니? 자, 얘 2개인가요? 2개죠? 얘 2개네요. 3에서 2를 빼면은 1개인 거죠. 3번이 맞네요. 일단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일단 뭐 근데 4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4번도 한번 기호를 한번 보면은 우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마찬가지다.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 원소가 몇 개냐? 3하나다. 1개죠. 1개. 얘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1개니? 1개?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부등식이죠. 이게 아니라 둘이 같은 거죠. 4번 틀렸죠. 4번. 그렇습니다. 일단. 자, 5번도 일단 볼게요. 5번. 5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5번. 자, 5번을 보면은 자, 이게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공이라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기호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돼 있고 플러스 개수가 많습니다. 자, 이게 0과 1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얘는 이제 뭐예요? 이게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일까요? 원소의 개수 1개죠. 1개. 얘는 1개죠. 자, 얘는 뭐예요? 집합이 공집합이죠. 공집합입니다. 없습니다. 0개예요. 0개. 얘는 뭘까요?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기호가 있는 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처럼 생긴 기호가 들어간 집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1개가 있는 거예요. 1개 있는 거예요. 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보면은 공집합은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거. 집합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얘를 이 집합을 A라고 만약에 표현해 보면은 얘가 비어있는 거고 현재 이 집합은 우리가 얘를 B라고 잠깐 표현해 보면 이런 기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B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있다. 얘는 아무것도 없는다. 아예 싹 비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두 개를 대비해서 많이 나와요. 두 개를 대비를 해요. 많이 두 개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개가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다. 이게 그렇죠? 같은 게 아닌 겁니다. 둘이 얘는 공집합 비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소가 1개인 겁니다. 이건 1개. 알겠죠? 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몇 개일까요? 이거 2개죠? 2개죠. 2개. 얘는 2개입니다. 자, 그럼 얘가 2개 돼가지고 자, 이건 다 더해보겠습니다.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틀렸죠, 일단 얘도. 그렇죠? 현재 얘는 4개죠, 4개. 다 더하면은 4개입니다. 틀렸어요, 일단. 5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5번은 아마 저것 때문이겠죠? 2번은 얘도 0개로 샜겠죠? 얘도 0개로 세면은 3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다른 걸 구분해야 됩니다. 2개가 다르다, 같지 않다. 일단 됐습니다, 이건. 자, 뭐 했고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요. 일단 이렇게 옆에 펴봐요. 일단 17페이지 펴봐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끝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보통 여섯 문제는 숙제로 나가니 보통? 그때 숙제는 보통 어떻게 나왔을 거네? 저네요? 수상할 때. RPM 개념 원리가 안 나고 RPM. 개념 원리 숙제를 안 나갔어? 개념 원리는 여기서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 개념 원리 수상 나왔던 사람. 개념 원리. 뭐 숙제를 하지 뭐, 일단 그렇지? 연습 문제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건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지? 연습 문제도 한번 숙제를 해보고 투 스텝 어려우면 내가 다 풀어줄게. 다음 시간에. 이게 연습 문제 이게 스텝이 1, 2가 있는데 1은 일단 풀 수 있을 것 같고 1까지 1하고 앞에를 좀 풀어 확인 체크는 숙제로 하도록 하자고. 확인 체크 문제하고 연습 문제 1 스텝은 좀 풀고 2 스텝은 풀어보도록 하고 안 되면 내가 다 풀어줄게. 2 스텝은
알겠지? 투세이 좀 더 어려워요. 연습 문제. 일단 됐습니다. 일단 됐고. 자, 그냥 포함 관계 봅니다. 이제 집합과 이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일단 뭐 오늘 집합이 제일 재밌는 단어인데,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이게 무슨 동인가요? 반포동이죠. 반포동이 무슨 구 안에 있나요? 서초구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서초구는 서울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포함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집합이 뭐냐면은 집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A 집합, B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을 때 X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X라는 원소가 이거고, 만약에 이거이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A 집합에 포함돼요. 이거이면 X라는 원소가 또 B 집합에 이거일 때 A 집합이 있는데 어떤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돼? 근데 그거가 포함됐을 때 그 원소가 B 집합에 포함될 때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부분 집합. 좀 약하네. 좀 약해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면 돼요. 부분 집합이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어떤 원소가 있어요. A 집합이란 어떤 원소가 있어요. 어떤 집합에 어떤 그 원소가 A 집합에 속하면 그 원소가 속하면서 B 집합에 속할 때 이럴 때 A 집합에 A는 B의 부분 집합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 더 보면은 만약에 사의 약수 있죠. 사의 약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수를 생각합니다. A 집합이 있어요. 1, 2, 4가 있어요. 1, 2, 4. 이게 사의 약수입니다. B 집합이 있어요. B 집합이 뭐가 있냐면은 8의 약수가 있어요. 8의. 자,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요. 어떤 원소가 있어요? 이게 여기이면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어. 1을 봐봐. 1이 A 집합에 포함되면 B에도 포함되고 있죠. 지금 포함되고 있죠. B에도. 그 다음에 2도 봐봐. 2도 봐봐. 2가 A에 포함되는데 그게 B에 포함되고 있죠. 그쵸? 4가 있죠. 4가 A에 포함되는데 B에도 포함되고 있죠. 지금 그쵸? 이러면은 부분 집합을 부릅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B 집합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 안에 이렇게 있다. 이게 1, 2, 4. 1, 2, 4가 있고 8이 바깥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면은 부분 집합을 봅니다. 이게. 근데 자 봐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 반대로 B에 있는 원소를 잠깐 넣어봐요. 1이 B의 집합의 원소이면 1은 A 집합의 원소죠. 맞죠? 이 1은 만족이 되죠. 지금. 그쵸? 그다음 2가 A 집합의 원소이면 얘 원소도 되죠. 4도 되죠. 근데 8은 B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는 안 되죠. A 집합 원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안 됩니다. B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안 됩니다. 현재.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기호가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일단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집합의 표현은 대문자로 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있습니다. 포함된다. 거기 보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컨테인이라고 나왔는데 컨테인 그거에 C를 갖고 옵니다. C를 컨테인이라는 영어에 포함되다 이 뜻인데 영어에 그 C를 갖고 와가지고 C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렇죠? 예,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거다. 아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그 2처럼 생긴 걸로 했었죠. 2처럼 생긴 거 그렇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기호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현재 예시에서 B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8 때문에 안 되죠. 8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아까 뭐 우리 했던 기호 중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1이 원소다, A집합 원소다. 그 다음에 뭐 10이 원소가 아니다, A집합에. 이게 우리 배운 기호 중에 이런 거를 배웠던 거죠. 오늘 배운 기호가. 그쵸? 이게 요거는 얘는 어디, 요런 둘은 어디에 쓰냐면은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쓰는 거고, 얘네 둘은 뭐냐면은 예,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쓰는 거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쓴다 이거죠, 일단. 그쵸? 그쵸? 아,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거. 자, 일단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한글로는 1은 A에 속한다 이거잖아요. 속한다. 그 다음에 10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었고, 이건 뭐냐면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비설 같은 데 좀 다르게 읽어요. 일단 그렇죠?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됐어. 자, 이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공집합이라는 게 있죠. 공집합이라는 게 있잖아.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재 B집합이 있잖아. B집합이 있죠. 이렇게 그리면 B집합 원소가 1, 2, 4, 8이잖아. 1, 2, 4, 8이죠. 여기 비어있는 애도 있죠. 비어있는 애. 비어있는 애도 그릴 수 있잖아. 이쪽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지. 공집합이라는 애는 B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통 아무것도 없는 거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알겠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또 본인의 부분집합이라고도 씁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족되는 이유가 이 조건 있죠. 이거 써놓은 거.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저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또 이걸 같이 쓸 수 있는데, 본인은 본인의 부분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서 집합의 상등이 있는데, 집합의 상등. 요거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집합의 상등은 뭐냐면은 둘이 같은 겁니다. 두 집합이. 뭐 이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뭐 이게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죠. A가 뭐 만약에 2, 4, 6, 8인데 B 집합이 뭐지? 예를 들어서 X 바 X는 10 미만의 2의 배수 이렇게 쓰면은 둘이 같은 거죠. 그렇죠? 둘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둘이 같은데 요거 이렇게 봐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어차피 둘이 같잖아 이게. 얘도 원소 나열을 한번 해보면 2, 4, 6, 8인데 일단은 A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누구를 갖고 오도록 간에 2를 갖고 와도 이 조건이 만족이 되죠. 부분집합 조건이. 그렇죠? 2가 A집합의 원소이면 B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렇죠? 이게 되죠. 일단 이게 만족이 되죠. 근데 반대로 B에 있는 원소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도 B의 원소이면 A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둘 다 성립하는 거거든. 이게 둘이 완전히 같으면은 이게 성립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둘이 같다. 서로 포함되어 있대. 서로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두 집합을 같다고 표현합니다. 일단 알겠죠? 일단 보면 돼요.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몇 분씩 뭐 한 5분에서 10분? 10분. 그래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전술 모실까? 저서가. 쉬었다 합시다.